모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모임이다 집합은? 자 여기서 중요한 그거예요.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모임이다. 나는 6의 약수, 자 6의 약수에 대한 모임을 만들고 싶어. 어떤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바로 6의 약수로 돼 있어. 그러면 6의 약수에 대한 모임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느냐? 자 6의 약수는 뭐가 있어? 뭐뭐 있어? 1, 2, 3, 6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1, 2, 3, 6에 대한 모임이 있다라고 만들어주게 되는 거야. 이것을 바로 뭐냐면 얘는 어떤 하나에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 모임을 바로 뭐라 하냐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1, 2, 3, 6을 하나하나 전부 다 뭐라고 해준다? 원소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집합을 표현할 때 어떻게 주느냐? 집합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안 그래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뭘로 적냐면 대문자로 적어주게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것의 집합의 이름을 유의약수를 나타내는 집합의 이름을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라지 A라고 이렇게 써주면 얘가 바로 집합 A를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 A는 무엇이다라면 얘네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이렇게 중괄호를 치게 되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 1, 2, 3, 6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쉼표로 콤마를 통해서 이러한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 자 알겠지? 집합 표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안에는 수하고 문자도 가능하지만 어떤 그림도 가능해. 일단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별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게 전부 다 가능하단 말이야. 어떤 거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 색깔로 찍어도 상관이 없고.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림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 그래서 순서에 상관없이 적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6의 약수에 1, 2, 3, 6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집합 중에 원소가 1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더 들어있다 가정을 해보자. 그럼 똑같은 원소가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적어주게 돼. 이건 한 번만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뭘 해주게 되는 거냐면 집합을 적어주게 된다. 자 알겠지? 자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놓게 되고 그럼 여기는 1, 2, 3, 6이라는 숫자는 지금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집합 그러니까 원소 1은 자 집합 A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뭐라고 해주냐면 집합 A에 뭐라고 읽어주느냐. 자 약간 틀려. 이거 잘 봐야 돼. 왜냐면 말 한마디가 식을 쓰는 게 틀려지는 것들이 많아. 지금부터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속한다라고 읽어주게 돼. 안에 들어있다가 두 가지 표현이 나오게 돼. 속한다라는 표현과 포함한다라는 표현 두 가지가 표현이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원소 1은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원소는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원소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삼지창으로 써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원소가 있으면 원소 5는 집합 A에 어때? 있어요? 없어? 저 안에 들어있지 않지? 그래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느냐 5라는 원소는 A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자 이해가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집합과 원소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속한다라고 표현될 때 자 이 기호를 중심으로 속한다라고 표현했을 경우에는 이 기호를 중심으로 여기는 왼쪽에는 무엇을 적느냐 원소를 적게 되고 여기는 무엇을 적느냐면 집합을 적게 돼요. 확실하게 구별해 줄 수 있도록 하죠. 자 집합을 이렇게 표현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집합을 표현해주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해준다? 얘는 원소가 있으면 1, 2, 3, 6이라는 원소가 있잖아.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줬어. 그렇지?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원소를 나열해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얘기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을 통해서 집합을 표현해줬는데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또 두 가지 방법이 되어 있어. 첫 번째는 자 집합의 표현 방법에 그냥 적자 아니다 지우고 해야 돼. 자 지금 여기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표현 방법이 나왔다고 했었지. 그렇지? 표현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한번 저기로 보자. 그러면 책을 보면 자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이 있어. 원소 나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정해져 있다. 자 그럼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안에 자 기호 안에 나열하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있었어. 뭐 나열은 순서에 관계없다. 뭐에 상관없다. 그 다음에 같은 원소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같은 원소를 한 번만 적어주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되느냐? 조건제시법은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야. 자,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보고 조건제시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원소를 원이나 직사표 도형 안에 나열하여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돼. 자, 원소 나열법 지금 설명했으니까 원소 나열법 무엇인 줄 알겠지? 그럼 이것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제시법 나타내주면 일단 집합 A가 있어. A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나타내? 자, 너는 여기 배웠지? 그럼 어떻게 나타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x 짝대기 x는 6의 응, 약수. 그렇지. X 짝대기 X는 6의 0의 약수. 6의 약수 이렇게 적어주게 돼. 자, 너는 처음 보지?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적어? x 값이 응. a의 원소일까?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x가 a의 원소이다. A로 X의 원소이다. 그럼 만약에 수학은 쓰기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6의 약수다 이렇게 쓰면 편하잖아.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쓸까? 자, 한번 보자. 아마 그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무조건 썼을 거야, 아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엄청 중요한 게 엄청 많아.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짝대기를 했잖아. 짝대기 먼저 거. 이거 우리가 바라고 이렇게해서 x바 x는 그렇게 얘기하지. 바라고 읽어주는데 자 그럼 이 바는 짝대기는 왜 썼어? 짝대기는 언제 써? 여기로 두 개를 구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짝대기를 기준으로 앞에와 뒤에가 구별이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조건을 제시해 준다고 했어.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해 주게 돼. 그럼 이때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고 이 x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얘는 원소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해 주고 또는 뭐 다른 말로 원소의 정의라고도 얘기해 주게 돼. 그러면 이 말 자체는 무슨 말이냐? 자, x가 있는데 일단 뒤로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x가 있는데 이 x는 6의 약수래.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가 되겠다. 아니, 1, 2, 3, 4가 아니라 1, 2, 3, 6이 되겠다. 그렇지? 그런데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라? x 값 그대로 표현을 해줘라. 그래서 1, 2, 3, 6이 그대로 나오게 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EX라고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X는 6의 약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그런데 내가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주려면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겠어? 자, 이거는 조건을 나타낸다고 했어. X는 6의 약수, 어떠한 X라는 값이 있는데 그것은 6의 약수를 가지게 돼.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소를 어떻게 표현해줘라? X의 값에 몇 배를 해서? 2배를 해서 표현을 해줘라. 그래서 원소는 실질적으로 원소는 뭐가 되냐면 2, 4, 6, 12가 돼야 됩니다. 자, 원소나 조건제시법 쓰는 방법 알겠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x만 x는 써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줘. 만약에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꿔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조건제시법 주어져 있는 걸 해석할 때는 항상 발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 꼭 나눠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뒤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x인데 x는 3n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때 얘는 뭐예요? 자연수. 자, 요렇게 나왔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x라는 3n 플러스가 있는데 이때 n은 자연수야. 그러면 n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x의 값을 그대로 내보내줘서 원소로 표현해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식을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만 써. 그냥 3n 플러스 2하고 n은 자연수 이렇게만 쓰게 돼요. 그래서 n은 자연수니까 n은 1, 2, 3, 4 값을 가질 때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은 그때의 결과값을 내보내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얘로 표현하지는 않아.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쓸 때는 그냥 x바 x로 써 상관없겠지만은 저기 할 때는 그 뭐냐면 문제 판단할 때는 발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돼. 앞에 x가 아니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어. 뭐 있어? 벤 다이어그램. 자, 어떤 벤이라는 사람이야. 자, 수학자 중에 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것을 원소를 그림으로 통해서 나타내 주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어떻게 통해서 나타내 줬느냐? 자, 동그라미나 직사각형 많이 그리는데 원소는 동그라미를 그려주게 되고 나중에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전체 집합은 네모로 많이 표현해 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이렇게 좀 완전한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고 이렇게 위에를 좀 내비둬.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적느냐? 여기다 이 원소의 이름을 적어준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원소 이름 적어주면 이 원소는 하나의 구슬이 있는 거야. 자, 1번 구슬, 2번 구슬, 4번 구슬, 6번 구슬이 있는 거야. 그럼 이 구슬을 여기다 어떻게 줘?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순서에 관련 없이 어디에 있든지 관련 없이 그 안에다만 적어주면 돼. 꼭 줄 맞춰 적을 필요도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그다음 원소 나열법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 여기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를 나타내줬어. 자,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뭐라 하냐면 유한집합이 있어. 유한집합. 유한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유한.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수가 무수임하는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개수가 유한계이냐 무한계이냐라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원소나열법을 나타냈을 때 무한집합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주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x는 만약 홀수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느냐면 1, 3, 5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럼 쭉 해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서 표현을 해주게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중에서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하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뭐라 해주냐면 공집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지? 공짜를 빈 공짜를 쓰게 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원래는 공집합이라는 것은 유한집합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공집합을 셀 수가 없지만 셀 수가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얘를 공집합이라고 얘기해주게 되고 이때의 공집합은 뭐라고 해주냐면 기호를 적어서 표현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적어서 표현을 해주게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놈이야. 일단 집합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유한집합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개수가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바로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의 표현을 어떻게 주느냐? 자, 거기는 지금 현재 공집합 하나만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서 집합을 표현해 주셔야 돼. 이 자체가 하나의 집합이야. 알겠지?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파이는 뭐냐면 파이 이렇게 읽어줘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이는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파이로 읽는 두 가지가 나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이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으면 0을 적어줘야 돼? 그건 아니야. 이 안에 그림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안에 먼지가 하나가 들어있어도 뭔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중괄호만 해주게 돼. 그럼 얘가 바로 공집합을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기호로도 표현을 해주게 되겠지만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겠지? 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걸 보면 그럼 유한집합은 아까 예를 들어 유한집합은 뭐다? 개수를 셀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이것을 개수를 셀 수가 있으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유한집합은 기호로 나타내주게 되면 이렇게 NA로 적어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NA로 적어주게 돼. 근데 이때 N은 뭐냐면 저기의 준말이야. 넘버의 준말이야. 자, 넘버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 N이라고 쓰고 바로를 나타내주게 되고 그 안에 무엇을 적어주냐면 자, 반드시 알아둬야 돼. 이 안에 집합을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게 돼. 어떤 경우가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칠판 보자. A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3, 6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돼? 이것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냐면 NA는 4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렇지? 하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가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N이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 했어? 집합이 들어온다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중괄호 열고 1, 2, 3, 4라고 해서 집합을 자체를 다 집어넣어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이것은 4가 된다.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유한집합의 원소를 나타내주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집합 A라는 집합이 있어. 자, A라는 집합 부인이 그 다음에 이번에 B라는 집합이 있어. 그때 어떻게 나타내냐면 C라는 것을 보면 자, 조건절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바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 앞에 있는 건 X를 표현을 해줘라. 근데 이 X라는 것은 뭐냐면 A와 B를 더해서 만들어준 것이 X라는 얘기야. 네, 오케이? 이건데 여기는 A라는 것은 집합 A로부터 온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집합 B로부터 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스몰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3, 5를 가질 수가 있고 스몰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0, 2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자,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한번 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C라는 것이 있는데 X는 A 플러스 B가 되고 자, A는 A에 속하는 원소
B는 B에 속하는 원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뭐야? 아까 했던 1, 4, 5를 가질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 0, 1. 그럼 여기 있는 세 개와 여기 있는 거 세 개를 짝지어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해주냐면 표를 그려줘야 돼. 우리 일반적으로. 자, 더해주자. 얼마? 1. 사실 1, 3, 5하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자. 더하면 0, 2, 4, 1, 3, 5 그 다음에 2, 4, 6 해서 여기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소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원소는 이 상태로 놓으면 안 돼. 왜? 같은 것이 있어. 같은 거 중복되면 몇 번 적어준다? 한 번만 적어준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처리해주면 0, 1, 2, 3, 4, 5, 6 이렇게 적어주는 것이 여기 나타내주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D라는 것을 봤을 때 D는 어떻게 돼? A, B, 바에 A에 속하는 원소 자 B에 속하는 원소를 B에다 이렇게 나오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있냐? 바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 A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 4, 5가 되겠네. 근데 여기 B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 1, 0, 1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원소를 어떻게 표현하자? 그때 만들어진 A와 B를 더해서 표현을 해주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한번 그려보면 1, 3, 5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0, 0, 0 1, 3, 5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소가 돼. 자 그래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1, 2, 3, 5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얘는 자 1번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기억은? 안에 집합이 있는데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어.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0이 아니라 1이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어떻게 되면 집합이 있는데 집합 안에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1. 그래서 1 플러스 1에서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은 얘는 얼마냐면 원소가 2개 들어있으니까 2. 요거는 원소가 3개가 들어있으니까 3이야. 그래서 2-3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지?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인데 실수래. 자, 이거는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니까 허수만 나오잖아. 실수는 이 안에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0이다 라는 것은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돼? 16의 양의 약수. 16의 양의 약수는 총 모두 몇 개? 몇 개니? 5개. 5개 나와? 자, 그 다음에 81의 양의 약수는? 3개. 네? 4개? 이것도 5개 가는 줄 알겠어? 5개. 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82라고 16은 제곱수잖아. 그렇지. 제곱수의 약수의 개수는 홀수에 나오는 거. 그건 알고 있지. 자, 기 혹시 나니 안 나니? 잘 모르겠어? 참고로 제곱수는 똑같은 게 두 번 곱해지기 때문에 양의 약수의 개수 홀수계면 제곱수는 홀수계가 나온다는 거 알아두면 돼.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자, 여기 문제. 이건 약간 어려운 문제야. 자, 보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A가 있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일단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다. 일단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라는 원소를 갖는다는 조건이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 조건을 가질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지만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냐면 항상 알아둬야 돼.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란 말이야. 자,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서로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내가 구했던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부분 집합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적게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x가 a에 속하면 6-a는 x에 속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자, x라는 원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원소가 있든지 나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 집합 안에 만약에 x라는 원소가 들어있으면 보나마나 6-x도 반드시 들어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인데 그럼 이 안에 만약에 x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6-x도 들어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가 들어있으면 얘가 들어가니까 이 x가 얼마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들어가는 값이 결정이 되게 돼 있어. 또한 얘가 얼마의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들어가는 값도 결정이 되는 거야. 얘가 있으면 반드시 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게 돼. 자, 이해갑니까?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자. 자, 그럼 지금 현재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그런데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원소는 자연수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아, 그럼 여기는 x도 자연수고 6-x도 자연수가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자, x가 자연수가 되는 거 별 신경 쓸 필요 없어. 왜냐하면 그냥 1, 2, 3, 4 쭉 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x는 x라는 자연수의 값이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여기는 얘를 통해서 x의 값을 결정을 해주면 x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 5 다섯 가지밖에 안 되지. 1, 2, 3, 4, 5 요거밖에 안 돼. 더 이상 될 수가 없어. 되면은 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씩 보자. 일단은 저기에 있는데 저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 2, 3, 4, 5가 된대. 그러면 x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돼. 자, 첫 번째 x가 만약에 1이면 6-x도 반드시 원소로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어. 얘는 얼마야? 얘는 5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럼 5가 있으면 반드시 6-x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 1이야. 얘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요놈이야. 그럼 얘를 다시 x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얘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돼. 그러면 1, 5, 1, 5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이 있으면 반드시 5가 있어야 되고 5가 있으면 반드시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어. 얘는 반드시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만약에 2라면 어떻게 돼? 6-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4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얘를 다시 x라고 놓게 된다면 6-x는 얼마가 돼? 2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2가 있으면 반드시 4가 있게 되고 4가 있으면 반드시 2가 있게 돼.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2하고 4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숫자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만약에 3이면 6-x도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봤더니 3이라는 숫자는 혼자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저기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자, 원소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여기 안에 있는 것을 만족만 시켜주면 돼. 알겠지? 그럼 만족을 시켜주면 어떻게 주느냐? 얘가 있어야 돼. 1이 있으면 반드시 5가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반드시 4가 있어야 되고 3은 그냥 혼자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얘네들 집합을 만들어보자. 첫 번째는 자, 1이 있으면 반드시 5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하고 5만 있다. 이거는 저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니 안 하니?
만족하지. 그 다음에 만약에 2하고 4만 있다. 만족을 해, 안 해? 해. 얘도 만족을 해.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3만 있다. 만족을 해, 안 해? 얘도 하지.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1, 5, 3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1이 있더니 5가 있어. 5가 있더니 1이 있고 3이 있더니 3이 있어. 그럼 얘도 저기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2, 4, 3이 된다면 얘도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1, 5, 2, 4 이렇게 전부 다 있어도 뭐가 되는 거냐면 조건을 만족하게 돼. 1 있으니까 5가 있고 5가 있으면 1 있고 2 있으니까 4 있고 3 있으니까 2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1, 5, 2, 4, 3이 전부 다 들어있어도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만족하는 조건은 뭐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먼저 알겠는데 그럼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어. 뭐가 있냐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해. 그러면 원소를 얘를 기준 놓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주느냐? 첫 번째 원소가 전체가 3개가 있으니까 원소를 기준 놓고 생각을 해주면 돼. 원소가 3개 있는 경우 3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1, 2,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원소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 1, 2가 있고 1, 3이 있고 그 다음에 2, 3이 있게 되겠다. 원소가 3개, 원소가 1개가 있으면 1이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겠다. 원소는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고 했어. 아까 주머니만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공집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 하고 공집합은 반드시 부분집합에 들어가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자. 근데 이 원소의 개수를 셌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얘는 3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뒤에서 나오는데 일차원적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부분집합을 이렇게 다 구하지 않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의 n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n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준다. 알겠지?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너희들이 순열과 조합에서 중복 순열에 관련되어 있을 때 이 의미가 나오게 돼. 그때 알겠지? 일단은 이렇게만 된다는 것을 알아둘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2의 n승, 그래서 3개 있다면 2의 3승에서 총 8개가 나와. 원소가 4개면 16개가 나오게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했는데 자,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뭐 마음에 안 들어. 왜? 부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야? 전체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좁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지.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그래, 나는 기분이 나빠. 나랑 똑같은 거 빼. 알겠지? 똑같은 거 빼고 요것만 나타내주자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냐면 네가 바로 진짜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해주냐면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알겠지? 부분집합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가 B에 속하는 부분집합인데 일단 A와 B가 다른 거 이때 A를 보고 뭐라 했냐면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을 빼주자. 알겠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n승계에서 뭘 빼준다? 하나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구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부분집합을 구했는데 약간 좀 더 조미료를 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3이라는 원소 3을 뭐 하냐면 반드시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보자는 얘기지. 자,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뭐가 있어? 여기에서 요런 몇 개 있어? 4개가 있는 거지. 그렇지?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은 요놈 이렇게 4개 있는 거야. 자, 얘는 구하기가 힘들어 지금. 그렇지? 근데 얘는 쉬워. 왜냐면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일단 3을 지우고 시작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수가 1, 2만 생각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원수가 2개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원수가 하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원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 2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공집합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버리면 돼. 자, 어때? 근데 좀 구한 게 서로 3이 없는 게 똑같다고 해서 할 수 있지. 그런데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보고 생각을 했더니 얘가 반드시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인데 여기서 3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요 3이라는 것은 공집합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왔어. 1이라는 것에다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왔어. 2라는 것을 통해서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오고 1, 2에서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나오게 된 거야. 아, 그러면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는 방법도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전부 다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3을 집어넣으면. 자, 이해가 이제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봤더니 그러면 얘하고 얘를 구하는 방법이 어때? 약간 비슷해. 왜냐면 여기에다 3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구해주고 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뭘 해주면 돼? 3을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하게 되면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느냐? 자, 어떤 특정 원소를, 자 여기다 보자.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반드시 제외하거나, 제외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개수는 이 특정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에 돼. 뺀 나머지 원소를 기준으로 놓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특정 원소가 반드시 포함하거나 반드시 제외하는 특정 원소를 만약에 K개라고 놓는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n-k를 빼준 것을 개수로 놓고 계산해 줍니다. 자, 알겠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할 수가 있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상당히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야? 아까 얘기한 원칙만 놓고 잘 생각을 해주면 돼. 삼지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자, 여기가 삼지창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원소가 와야 된다. 그렇지? 그럼 이 자체가 원소야. 자, 그러면 원소가 지금 0의 중괄호가 쳐져 있는 원소가 있어? 자, 위에 A라는 집합 원소가 몇 개로 돼 있니? 몇 개로 돼 있어, 원소가? 동아라, 위에 있는 거 집합 원소 몇 개로 돼 있니? 4개로 돼 있니? 5개로 돼 있니? 5개요. 4개로 돼 있어. 자, 잘 봐. 원소는 뭐로 표현된다? 콤마로 구별해준다 했었지? 첫 번째는 원소가 이거야. 자, 칠판 보자.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가 하나가 있어. 그 다음에 0이라는 숫자의 원소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1이라는 숫자의 원소가 하나 있어. 그 다음에 1과 2가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하나 있어. 이렇게 원소가 4개야. 아, 네. 그림도 가능하대. 이 자체가 그림이 하나가. 알겠지? 그러면 일단 0에 양쪽에 중괄호가 되어 있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이런 원소는 없지.
틀려. 그럼 여기서는 뭐야? 포함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집합이야. 집합은 무엇으로 돼 있다 했어? 양쪽에 중괄호로 돼 있어야 된다 했었지? 그러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원수야. 그러면 1이라는 원수하고 2라는 원수가 들어있어야 돼. 자, 1이라는 원수로 있지만 2라는 원수 있어 없어? 없지. 원소로 4개 있어. 2라는 원소로 들어있지 않아. 지금 1이라는 원소하고 2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네. 근데 여기에는 원소는 공집하고 0하고 2라고 요것만 있단 말이야. 이건 2가 아니야. 1과 2가 중괄호가 씌어져 있는 하나의 원소야. 그럼 이걸 절대 깰 수가 없어. 네. 알겠지? 그럼 2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쟤는 안 돼. 만약에 얘를 맞게 만들어주려면 얘를 만약에 삼지창으로 만들어주면 맞지. 이 자체가 전부 다 이게 하나의 원소가 되니까.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얘는 3번은 여기는 집합이 돼야 돼. 집합이 되기 때문에 중괄호가 있어. 0이라는 원소하고 2라는 원소가 있어야 돼. 자, 이런 두 개의 원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근데 0은 있는데 2가 없어. 그래서 얘는 틀려. 3번은 자, 여기는 속한다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체가 원소야. 그러면 이러한 원소가 있어야 돼. 자, 이러한 그림의 원소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5번을 보자. 이지창이야. 아니 삼지창이야.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지? 네. 얘는 공집합이 아니다. 알겠지? 공집합 기호처럼 생긴 원소야. 네. 얘는 저기야. 집합의 의미가 아니야. 자, 공집합처럼 생긴 원소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그러면 5번도 맞아.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맞아. 알겠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개념 체크 부분 한번 문제 쫙 펴. 여기서 집합 사이에 포함되면 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봤더니 얼라려? A가 들어있네. 그래서 정확하게 집합의 원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두 번째 B라는 집합을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 A와 B가 서로 같도록 만들어줘요. A와 B가 서로 같다는 것은 뭐라고 했어? 자, 우리가 공식으로 표현된 의미는 어떻게 준다? 정의로 표현된 것은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했었지. 그렇지? 근데 이걸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같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같으려면 어떻게 주느냐? 모든 원소의 구성이 모든 구성 원소가 구성된 원소들이 전부 다 같아야 돼. 자,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여기도 A라는 집합에 대해서 원소가 3개로 돼 있어. A라는 집합도 원소가 3개로 돼 있어. A 뭐가 있어? A 플러스 5하고 2A 플러스 1하고 6이 있는 거야. 자, B라는 것도 여기는 5가 있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있고 8이 있어. 자, 그러면 정확히 알고 있는 수를 기준 잡아보자. 6하고 8하고 5하고. 자, B에는 5가 있으니까 A에도 5가 있어야 돼. 그리고 B에는 8이 있으니까 A에는 8이 있어야 돼. 그럼 얘가 5와 8이 될지 8과 5가 될지 나는 잘 몰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미지수가 있는 원소가 하나가 있어.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6일의 원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된다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럼 얘는 6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통해서 A와 B가 서로 같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는 6이 된다. 그래서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 돼. 그래서 A는 3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돼 있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자. 얘가 A와 B가 서로 같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 A와 B가 서로 같기 때문에 A가 3하고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아니야. 얘의 의미는 뭐냐면 B에 집합 B에 6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B에 6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5와 8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의 값에 따라서 다 확인을 해줘야 돼. A가 3일 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참고로 자, 문제를 볼 때 만약에 A의 값이 나왔잖아.
그러면 만약에 A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 A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여담이야. 그냥 알아둬. A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A의 값이 몇 개야? 하나야.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A가 두 개 나왔어. 그러면 확인해 봐야겠고. 그런데 A를 만약에 모두 구하여라 라고 얘기한다면 3개 이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데 답 쓰다 보면 답은 2야 3하고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문제를 보면 A를 구하라고 했지 A를 모두 구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 그렇지? 그러면 하나가 나오게 돼. 문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찾아봐야지. 자, 그럼 A가 3이면 어떻게 되겠어? A라는 원소는 어떻게 돼? 8, 2, 3은 6, 7, 그 다음에 6. 자,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5, 그 다음에 6, 8. A와 B는 서로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얼마? 3. 잠깐만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내가 뭘 잘못 계산했어?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2를 주면 마이너스 3 나오는데? 얘가 맞아야 되는데? 어디 잘못 계산했니? 내가 여기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에서 얘가 5가 돼야 돼. 그럼 얘는 맞네. 얘가 맞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B는 어떻게 되겠어? 5, 6, 8 그래서 A하고 B는 다르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내가 문제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든 문제가 나와 있으면